대한그룹 본관의 유리창은 아침 햇살을 정직하게 반사하고 있었다. 한도윤 회장은 커튼을 반쯤 걷은 채 아래쪽 정원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딸 한서연과 그 옆에 남자 정민수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시선을 거두었다. 손끝에 들려있던 금태 안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버지, 그 사람 진심이에요. 며칠 전 서연은 조심스럽게 꺼낸 그 말을 끝으로 울먹였다. 그러나 도윤의 대답은 짧았다. 진심이란 건 시간으로 증명하는 거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회장님 말씀하신 사람 정민수 씨. 지방대 기계공학 전공, 현재 협력업체 현장 소장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도윤은 보고서를 덮었다. 특이사항이 없다는 게 더 의심스럽군. 그의 말투엔 냉철함보다 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는 늘 사람을 숫자와 결과로 평가했다. 누구의 성실함도 누구의 노고도 표로 확인할 수 없다면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딸의 사랑조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의 인생에 감정은 불필요했고 오직 판단만이 존재했다. 오태식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직접 확인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회사 현장으로 나가보시죠. 도윤은 그 말에 잠시 시선을 멈추었다. 아직 위장 취업 형식으로 신분을 감추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좋네. 시험을 해보지.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의 방을 찾아와 울먹였다. 제발 그만두세요. 사랑을 시험하면 결국 상처만 남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도윤은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상처는 견딜 수 있다. 실수는 견딜 수 없지. 다음 날 새벽 회장은 수십 년 만에 정장을 벗었다.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와 고급 시계 대신 싸구려 시계와 헬멧이 있었다. 그는 잠시 자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모자를 눌렀었다. 좋아, 이번엔 내가 직접 본다. 비서 오태식은 차 문을 열며 낮게 말했다. 회장님 신분은 한도식 경비직으로 등록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 하나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진 않겠지. 그의 말에 오태식은 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충성보다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다. 공장 입구에 도착하자 금속의 냄새와 기계음이 귀를 때렸다. 그는 헬멧을 고쳐 쓰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바닥은 미끄럽고 공기는 무거웠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제까지 살면서 그가 직접 흙냄새를 맡은 적은 거의 없었다. 어서 오세요, 신입 아저씨.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고개를 들자 눈앞에 정민수가 서 있었다. 민수의 얼굴엔 밝은 웃음이 번져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민수예요. 오늘부터 같은 팀이네요. 도윤은 미세하게 눈썹을 찡그렸다. 그가 생각한 사위의 얼굴은 이런 표정이 아니었다. 저런 눈빛이라니. 마음속 어딘가가 묘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감정을 누르며 짧게 고개를 숙였다. 잘 부탁하네. 그 순간 철제 문이 쾅 하고 닫히며 공장 내부의 소음이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그가 살던 세계와의 단절처럼 들렸다. 그의 새로운 시험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 5시 30분 한도윤은 여전히 어두운 하늘 아래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출입증이 들려 있었고 옷은 이미 기계기름 냄새로 젖어 있었다. 이 나이에 이런 냄새를 맡게 될 줄이야.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박 반장이 웃으며 말했다.
사람 냄새지요. 회 아니 도식 아저씨. 그 말끝에서 잠시 멈춘 반장이 머쓱하게 웃었다.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손목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아침이 밝아오자 공장은 금속의 소음으로 살아났다.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튀었다. 한도윤은 그 소리 속에서 묘한 어지럼을 느꼈다. 그는 평생 이런 소리보다 회의실의 프린터음과 보고서 넘기는 소리에 익숙했다. 처음엔 이곳의 공기가 불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호흡과 땀 냄새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점심시간 모두가 식당으로 향했다. 그는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다. 차갑게 식은 김밥과 미지근한 물 한 컵뿐이었다. 그때 정민수가 다가왔다. 도식 아저씨 같이 드시죠. 괜찮네. 혼자 먹으면 체해요. 우리 반장이 도시락 2개 싸왔대요. 민수는 웃으며 김치통을 내밀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젓가락을 들었다. 그 순간 낯선 따뜻함이 그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다. 기계가 멈추고 한쪽 컨베이어가 멈칫거렸다. 한도윤이 당황한 채 바라보자 민수가 달려와 말했다. 이건 센서 문제예요. 여기 접촉부가 녹슬었네요. 그는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고쳤다. 이제 보세요. 버튼을 누르자 기계가 다시 움직였다. 대단하군. 도윤의 입에서 무심결에 감탄이 흘렀다.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다 해봐서 그래요. 이 일 기술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는 평생 기술과 효율만으로 회사를 굴려왔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은 그에게 낯설었다. 그러나 민수의 표정은 진심이었다. 그의 눈빛엔 계산도 아부도 없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민수가 일하는 방식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민수는 동료들에게 늘 먼저 다가갔다. 누군가가 실수하면 대신 감싸주었고 문제가 생기면 묵묵히 해결했다. 퇴근 후에도 불을 끄지 않고 설비를 점검했다. 도윤은 그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런 사람이라면 내 딸을 맡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지, 아직은 모른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경계와 의심 사이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오태식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현장 생활은 어떠십니까? 조용히 하게. 여긴 내 이름을 아는 사람 없어. 알겠습니다. 다만 조심하십시오. 민수라는 사람 생각보다 영향력이 큽니다. 그 한마디에 도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슨 뜻이지? 직원들이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예측이 어렵죠. 전화가 끊기고 공장에는 바람소리만 남았다. 밤이 깊었다. 퇴근길, 도윤은 먼지 쌓인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 민수가 직원들과 웃으며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웃음은 순수했고 피로 속에서도 따뜻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권위라는 벽이 그 웃음 하나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그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군. 그의 시선은 멀어졌고 공장의 불빛이 밤하늘로 흩어졌다. 그 빛은 마치 새 세상을 향한 신호처럼 반짝였다. 며칠째 이어진 폭염 속에서도 현장은 멈추지 않았다. 작업장의 공기는 뜨거운 쇠냄새와 땀냄새로 뒤섞여 있었다. 한도윤은 이곳의 리듬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손에 굳은 살이 잡히고 신발 밑창은 먼지에 덮였다. 그는 하루하루를 견디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날 오전 컨베이어 한쪽에서 큰 소리가 났다. 철제 프레임이 휘청이며 쓰러졌고 몇몇 직원들이 놀라 달려왔다.
정민수가 제일 먼저 달려들었다. 모두 비켜요. 전원 꺼요. 도윤도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흙먼지 속에서 손을 뻗어 프레임을 붙잡았다. 순간 쇠의 무게가 팔에 전해졌고 어깨가 찢어질 듯 아팠다. 민수가 반대편에서 그를 붙잡았다. 두 사람의 손끝이 함께 프레임을 지탱했다. 조심하세요. 다치면 큰일 납니다. 민수의 얼굴엔 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가 기계 밑으로 몸을 숙이자 불꽃이 스쳤다. 한도윤은 그를 돕기 위해 손전등을 비췄다. 그 불빛 아래서 민수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 순간 도윤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보다 책임감에 가까웠다. 이런 사람이라면 그는 생각을 마치지 못했다. 잠시 후 기계가 멈추고 상황은 정리되었다. 직원들이 안도하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수는 손에 기름이 묻은 채 도윤에게 말했다. 도식 아저씨, 오늘 큰일 막으셨어요. 덕분에 다친 사람도 없네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한 일은 별거 아니네. 민수는 웃었다. 별거 아니라뇨. 위급할 때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죠. 그 말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위급할 때 움직이는 사람.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그는 평생 위기에서 사람을 움직이게만 시켰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움직인 적은 드물었다. 그날 밤 그는 기계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바닥엔 아직 진동이 남아 있었다. 그 진동이 묘하게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졌다. 다음 날 민수는 출근길에 음료수 2병을 들고 나타났다. 어제 너무 고생하셔서요. 하나 드세요. 고맙네. 도윤은 그 병을 받았다. 얼음이 녹으며 물방울이 맺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대는 왜 이 일을 하나?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사람을 만드는 일이니까요. 사람을 만든다. 기계는 누가 만들어도 돌아가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마음이 있어야 버팁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그의 세계를 건드렸다. 그는 평생 이윤과 효율로만 사람을 재단했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젊은이는 그 모든 계산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의 세계가 틀렸다는 걸 누가 알려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남자가 조용히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퇴근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뛰어가며 우비를 챙겼지만 도윤은 비를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 사위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진심인가?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업모를 벗었다. 손끝에 묻은 빗물이 기름과 섞여 미묘한 색을 냈다. 그 색은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경계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걸음은 흔들렸지만 분명 달라져 있었다. 한도윤이라는 이름보다 한도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그날 밤 공장 불빛은 빛 속에서 반짝였다. 그 빛 아래서 한 사람의 회장은 처음으로 인간의 냄새를 이해하고 있었다. 며칠 뒤 공장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작업 소리는 여전했지만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긴장이 서려 있었다. 새로운 납품 계약이 무산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일의 원인을 두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러 말이 오갔다. 그 중심에 정민수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결정을 잘못한 거 아니야? 윗선에서 뭔가 있었대. 말들은 공기 속에서 부풀어 올랐다. 한도윤은 그 흐름을 멀리서 느꼈다. 그의 눈은 민수를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불편했다. 점심시간
그는 일부러 식당 한켠에서 민수를 관찰했다. 민수는 여전히 평온했다. 동료들이 걱정하는데도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계약은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그 말에는 두려움보다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도윤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스쳤다. 너무 태연하군. 이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할 수 있나? 오태식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다. 회장님 예상하셨던 대로입니다. 민수 쪽에서 계약을 밀어붙였다가 손실이 났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는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결국 내가 옳았던 건가? 자신의 판단이 증명된 듯한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찜찜함이 그를 덮었다. 그날 오후 민수는 회의실에 불려갔다. 공장장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계약 책임은 누가 집니까?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판단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바꿨다. 누구도 그 뒤를 잇지 못했다. 한도윤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묘한 불안을 느꼈다. 책임을 진다는 말은 쉬웠다. 하지만 그 속에 깃든 결심은 예상보다 무거워 보였다. 퇴근 후 그는 작업장 뒤편에서 민수를 마주쳤다. 민수는 여전히 담담했다. 오늘은 운이 좀 나빴네요. 운으로 넘길 일인가? 때로는 그렇죠. 그래도 사람을 잃지 않았으니까 다행입니다. 그 말에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람을 잃지 않았다는 말이 마음속 깊은 곳을 찔렀다. 그는 평생 손실이 나면 사람부터 잘랐다. 그게 냉정한 경영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왔다. 며칠 뒤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현장에 대한 투자 검토를 중단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현장 관리가 불안정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민수 때문인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 대화가 끝나자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의 마음속에서 시험의 의미가 다시 무겁게 부상했다. 그는 민수를 믿고 싶었지만 회장으로서의 판단은 달랐다. 그날 밤 그는 서류를 펼쳐놓고 혼잣말했다. 사람의 진심을 어떻게 증명하지? 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동안 느꼈던 따뜻함이 흔들리고 직업적 냉정함이 다시 머리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이건 감정이 아니다, 검증이다. 다음 날 아침 그가 공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민수가 본사 조사를 받기 위해 불려간다는 소식이 퍼졌다. 도윤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그가 의도했던 시험이 이제는 누군가의 상처가 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싸늘했다. 그날 오후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누가 누구를 시험한 건가?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처음으로 회장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짐처럼 느껴졌다. 공장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정민수는 자리 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본사 감사팀이 보낸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훑었다. 도윤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표정 하나 없이 마치 모든 상황을 관찰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 계약건 당신이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팀장이 냉정하게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손실 규모가 상당합니다. 본사 지침을 어긴 이유가 뭡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다. 현장의 일은 현장이 제일 잘합니다. 위에서 결정이 늦으면 밑은 멈춥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감사팀장은 헛기침을 했다. 책임감은 알겠지만 절차를 무시한 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는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 민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엔 어떤 절박함이 숨어 있었다. 그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걸 감수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저건 고집이 아니다. 진심이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났다. 민수만 남아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도윤이 천천히 다가갔다. 자네는 왜 그렇게까지 한 건가?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누군가는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려면 회사 손실을 감수하면서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단어 하나를 떠올렸다. 사람. 자신의 사전엔 그 단어가 없었다. 이익, 성과, 관리. 그것이 그의 인생의 언어였다. 그런데 지금 그 언어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남자가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고 있었다. 공장 마당의 흙냄새가 강하게 올라왔다. 민수는 비를 맞으며 걸었고 도윤은 잠시 그 자리에 멈췄다. 그대는 바보구먼. 도윤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런 마음으로는 오래 못 버텨. 민수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그래도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대답은 잔잔했지만 도윤의 세계를 완전히 흔들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원칙이 무너지고 있었다. 감정으로 회사를 지킬 수 있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감정이 없으면 회사는 남지 않는다. 그는 두 생각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민수는 스스로 사표를 냈다. 이 일로 누가 다치면 안 됩니다.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짐을 챙겼다. 공장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누구도 그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았고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그가 떠나는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그날 밤 도윤은 숙소 책상 위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민수가 남긴 도면 하나가 놓여 있었다. 구석에는 손글씨가 있었다. 회장님, 이건 안전장치 도면입니다. 다음 세대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회장님, 그 단어 하나가 그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민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늦게야 닿았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그의 시험은 끝났지만 결과는 그가 아니라 민수가 쓴 셈이었다. 밤하늘의 불빛이 흐려졌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했다. 그대는 내 인생을 바꿨군.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공장은 다시 평소의 소음을 되찾았다. 그러나 한도윤의 마음속은 고요하지 않았다. 정민수가 떠난 빈자리가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가 쓰던 책상, 걸어다니던 길, 식당에서 웃던 자리. 모든 것이 기억의 잔상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평생 사람은 대체 가능하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퇴근 후 그는 혼자 공장 뒷마당에 앉아 있었다. 저녁 바람이 불었고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불빛 사이로 먼지가 떠올랐다. 그는 손에 담배를 쥔 채 불을 붙이지 못했다. 그 애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위장 취업이라는 계획, 숨긴 이름, 냉정한 시선. 민수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비서 오태식이 다가왔다. 회장님, 이제 돌아가시죠? 조금만 더 있다 가겠네. 민수 씨 일은 정리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그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럴 만하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묘하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밤이 깊자 그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민수가 남긴 도면과 메모들이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는 한 장을 집어들었다. 거칠게 그려진 선들 사이에 짧은 문장이 있었다. 이건 사람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 마침내 눈을 감았다. 나는 지금껏 회사를 지키느라 사람을 잃었구나. 그의 머릿속엔 오래전 딸의 얼굴이 스쳤다. 진심이에요, 아버지. 그녀가 울먹이던 그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때 그는 믿지 않았다.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인생을 숫자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깨달았다. 진심은 증명되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천천히 전화를 들었다. 딸의 번호를 누르기 전 한참 동안 멈춰 있었다. 화면 위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서연아, 전화를 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짧은 응답이 돌아왔다.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듯했다. 미안하다. 그 사람을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서연의 숨소리가 잠시 끊겼다가 작게 울먹이는 소리가 이어졌다. 이제라도 알았다면 그걸로 됐어요. 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더 큰 사과는 침묵 속에 있었다. 그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서류 위를 스쳤다. 바람에 도면이 살짝 흔들렸다. 그는 그것을 손으로 눌러 고이 접었다. 그리고 작은 상자 안에 넣었다. 이건 내 인생이 남긴 빚이다. 그는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민수야, 자네 덕에 내가 사람이 된 것 같네.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그때 어딘가에서 조용히 기계의 작동음이 들렸다. 그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설비가 돌아가고 있었다. 마치 그가 떠난 사람의 숨결처럼 부드럽고 규칙적인 리듬이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오랜 세월 억눌렀던 감정들이 그 흔들림 속에서 천천히 풀려나갔다. 그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 한 아버지, 그리고 한 늦은 제자였다. 며칠이 지나고 본사에서는 공장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문제의 계약 손실은 사실상 오판이 아닌 의도된 조정이었다. 민수가 일부러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 납품 단가를 조정한 덕에 회사는 오히려 다음 분기부터 이익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과가 뒤늦게 드러나자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민수가 떠난 뒤였다. 오태식이 서류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도윤은 무표정하게 받아들었다. 그의 판단이 옳았다는 뜻이군. 예, 그렇습니다. 민수 씨는 회사 손실을 막기 위해 일부러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서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결국 내가 그를 몰아낸 셈이군. 회장님께서 모르셨던 일입니다. 모르는 것도 죄야.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물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형체를 바꾸었다. 그는 그 흐름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모든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지. 그날 오후 도윤은 직접 민수를 찾아 나섰다. 그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작업장 근처의 오래된 창고였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안에는 몇몇 젊은 직원들이 낯선 설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민수가 있었다. 그는 회사를 떠났지만 여전히 동료들의 설비를 도와주고 있었다. 회장님, 민수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도윤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잃었다. 그대는 왜 아직 이 일을 하고 있나? 민수는 웃었다. 이 일이 제 인생이라서요. 회사도 이름도 없이 그게 사람입니다. 이름이 없어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다. 도윤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회장님께 배운 게 많습니다. 내게서 사람은 누구나 바뀔 수 있다는 것. 그 말에 도윤은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 묵은 무게를 조금 덜어낸 듯했다. 그는 잠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상자였다. 그 안에는 민수가 남겼던 도면이 고이 접혀 있었다. 이건 자네가 만들어준 내 마지막 교훈일세. 민수는 그것을 조용히 받았다. 그의 눈가에도 물기가 번졌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창고 밖 벤치에 앉았다. 노을이 지고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다. 도윤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난 사람을 수치로만 봤네. 그러다 내 인생이 공허해진 줄도 몰랐지. 그런데 자네는 내 회사를 구한 게 아니라 날 구했네.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은 처음부터 사람이셨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외면하셨던 거죠.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도윤은 그 연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그만 회장 자리도 내려놓으려네. 그럼 앞으로는 뭘 하시려고요? 사람을 좀 배우려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민수는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끝이 맞닿는 순간 긴 오해와 시험의 시간은 조용히 끝을 맺었다. 저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비로소 봄이 돌아오고 있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네. 회사는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거였다는 걸. 몇 달이 흘렀다. 한도윤은 더 이상 회장님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공장 근처의 작은 사무실을 새로 열었다. 간판에는 단 2글자만 적혀 있었다. 공방. 그가 만든 이름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했다. 이제는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었고 손에는 여전히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도식 아저씨라 불렀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아저씨면 충분하지. 그 말에 담긴 여유는 과거의 그와 전혀 달랐다. 그는 누군가의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서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창고 앞 감나무 가지에 새순이 돋았다. 그는 마당 한쪽 벤치에 앉아 도면을 펼쳤다. 민수와 함께 구상했던 새로운 설비였다.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설계된 안전장치였다. 그는 펜을 잡은 손끝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다. 이건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계야.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다. 회장 아니 아저씨.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그래, 보여주게. 두 사람은 함께 설비 앞에 섰다. 스위치를 누르자 기계가 부드럽게 움직였다. 쇠소리가 아닌 사람의 숨소리 같은 리듬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에 도윤은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민수야, 네?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난 이제야 진짜 일을 배우는 중이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회장님께 배웠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틀렸네.
자네가 가르쳤지.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기계를 바라보았다. 기계의 움직임이 멈추고 천천히 불빛이 꺼졌다. 그 순간 창밖에서 빛이 스며들었다. 노을이었다. 붉은 빛이 공장 벽을 타고 번졌다. 먼지가 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반짝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도윤은 그 빛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도 좋겠네. 일한 손, 함께 웃는 사람, 그리고 봄.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도 살짝 젖어 있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늦도록 공장을 떠나지 않았다. 밤이 내리자 불빛이 창밖으로 흘러나갔다. 멀리서 보면 그 불빛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그 빛은 더 이상 오해의 불빛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의심하게 만들던 밤의 불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불을 끄며 중얼거렸다. 민수야, 세상은 결국 마음으로 굴러가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고 확신에 차 있었다. 문이 닫히자 공장은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희미한 빛이 남아 있었다. 그 빛은 새로운 하루를 예고하듯 다시금 벽에 부드럽게 스며들었다.